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시장 그래도 큰 상승이 나온 하루입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죠? 네, 자 이번 주 분위기가 계속 정강 후약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모처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붙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일단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완전히 또 안정화가 된 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또 전략이 있겠죠. 오늘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전략 먼저 들어보겠고요. 그 후에 저희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계속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수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동우 파트너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요즘 뭐 시장이 워낙 흔들흔들거려서 정말 걱정이 다들 많으세요. 네. 오늘 또 수요일에 남자들이 가장 스마트하신 분들이라서 네. 빨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채팅창에서도 장이 왜 갑자기 변했을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수급도 아까 반장님이 짚어주셨고요. 좀 어떤 부분이 한 몫을 했을까요? 자, 일단 10월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11월 들어서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르긴 했지만 다들 또 걱정이 좀 많아요. 네. 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전태진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의 상승을 접고 조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깐 눌렀다 또 이렇게 또 금방 올라갈 거야라고 보시나요, 혹시? 지난주만 하더라도 조금은 경계감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서 어쩌면 12월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네. 그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계속 그 경계감을 나타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였거든요. 결국 미증시를 이끌었던 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대장주 엔비디아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버블론이 부각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미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반도체가 돼 있는 코스피 역시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자, AI 버블에 대한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가시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엔비디아는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빈자리를 브로드컴하고 구글, 그 기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켜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패드워치 상에서도 80%가 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 그 12월 FOMC 때 이야기가 되면 좀 변동성을 보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뭐 마이런 이사라든지 뭐 월러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윌리엄스 이사까지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패드워치 툴대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좀 경계에다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이다 보니까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비교하게 되면 21년 코스피 지수 대비 어제자 코스피 대비 했을 때 약 주가가 한 52%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원화 기준이 아니고 달러 기준으로 바꿀 경우에는 상승폭이 한 13%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결국 그 괴리감은 환율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당시 21년 당시에는 환율이 1,100원 정도였고 지금은 1,47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왜 올랐을까? 왜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거 환율이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뭐 서학개미라든지 뭐 외국인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다시 안 갖고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사자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개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하나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동성을 좀 많이 풀었다. 돈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유동성을 얼마나 풀 것인가 그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눈앞에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환율된 부분들도 뭐 당장 고쳐지진 않겠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12월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돼서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참조적으로 장중에 우리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기자간담회가 네. 있었습니다. 뭐 어떤 환율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이게 지나치게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가만두질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뭐 제가 들어갔을 때는 동원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 우리 장동호 파트너님 네. 초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10월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11월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보십니까? 이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시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12조를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일본하고 영국계 연기금 이쪽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큰 손인 미국 쪽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단기 자금으로 그동안에 뭐 물려있던 자금이라든지 급한 자금이 빠져나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최근에 보면 뭐 고객당이 87조에 80조 뭐 7조가 빠졌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돈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네. 그래서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면 하이닉스 삼성을 많이 샀다가 2, 3일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 많이 빠지면 대거 많이 삽니다. 이제 그런 문제로 환율이 어느 정도 뭐 저항을 받고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요즘에 보면은 정부 쪽에서 립 서비스 겸 해서 관여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500원까지는 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 가면은 뭐 달러를 대량 풀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달러 아직까지 튼실하고요. 우리나라 보유 달러가 거의 4,200억 달러.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외국이 채권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하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하면 1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두 개 합치면 옛날에 그 금융 IMF 때하고 완전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 캐파 자체가 경제 규모가 너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오히려 판이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 갖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 20년 전에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비교를 해서 단순 수치로 비교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되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 기업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1,400 위에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GDP도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비둘기 파, 매파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세 문제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또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서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지금 보면은 50%에서 뭐 70%, 75% 부분까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보면 코스피가 4,200에서 3,800포인트 초반까지 거의 40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놓은 물량을 12월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 놓고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더 보면 한 4,050에서 4,100포인트 부근까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900포인트 부근까지 어느 정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12월은 기대해볼 만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 다 일단 12월 달은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전반적인. 말씀드리면 네. 아까 윈도우 드레싱 말씀하셔가지고 북클로징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북클로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북클로징은 결국 이제 대형 금융사들이 그 손실이나 수익을 크게 변화하는 것 자체를 별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기조를 웬만하면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 수급을 보면 매수 우위예요. 그렇다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매수 우위를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북클로징을 앞두고 변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염려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할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극심한 어떤 변동성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들어보겠고요. 저희 섹터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다뤘던 주제입니다. 이 구글 대 엔비디아, AI 칩 시장의 어떤 새로운 경쟁 구도 관련해서 오늘 뭐 봐도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명확하게 또 갈리더라고요. 네, 자, 결국 뭐 구글 진영과 엔비디아 진영 간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전한 경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구글이 제나미 3.0을 출시를 했는데 저는 네.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써보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 만든 제나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그래픽 이쪽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전체적인 평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큰 판을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독주해와던 엔비디아에 구글이 뛰어들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범용으로 AI가 간다면 이 판 자체가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하나 있었는데 대우도 나오고 기아도 나오고 쌍용이 나오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판 자체가 커졌거든요. 주유소도 옛날에는 몇 개 없었는데 새로 생기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네. 전체적인 판이 커지게 되면은 AI를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AI가 선순환 구조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 악재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판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라고 판단되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 HBM 공급했는데 구글까지 만약에 동시에 같이 공급을 하면은 더 좋은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TSMC가 거의 독점적으로 잡고 있었는데 잘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두 개가 만약에 힘을 합친다면은 TSMC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0년 전에 시가총액을 보면요.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10년 전에 시가총액이 전 세계 3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없으면 구글 AI도 존재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네. 더 좋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구글 제미나이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의 GPU 칩에 대한 의존도를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자칫 HBM 반도체 생산한 기업들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출이 좀 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제 구글 쪽에 그러면 뭔가 또 들어가면 좋은데 뭐 삼성전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장동훈 대표님도 구글의 등판으로 AI 거품론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판이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요 시장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살짝 해봤고 이번에는 또 조용하나 싶었던 2차 전지가 오늘 모처럼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략을 또 자세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 AI 버블론이 좀 완화되면서 반도체주들도 좀 뜨고 또 그러면서 또 뭐 금리나 또 12월 달 한다니까 제약바이오도 좀 뜨고 좀 또 2차 전지 쪽에 또 오늘 좋은 얘기 들리면서요. 2차 전지 오늘 제법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일시적일까요? 추세적일까요? 이제 슬슬 올라오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오늘 좀 올라갔던 이유는 명확해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기 네.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오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AI발 관련됐던 ESS에 대한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고요. 그 두 번째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긴 했어요. 왜? 시장은 누가 봐도 그냥 반도체 세상이었으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인데 이번 반등은 조금 예사롭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되겠지만 결국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뭐 증권사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주가의 이 기업의 그 영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금 더 그게 가셔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실 만한 명분이 있다. 근데 참 좋은 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리튬 관련된 그 이슈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세비캠, 하이드로 리튬, 중앙첨단소재 이런 그러니까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실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요. 얘네도 9%, 12%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다면 네네. 굳이 우리가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로 전략을 짜기보다 최근에 시장은 대장주들이 계속 주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상승폭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예전에는 이제 대장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소부장이나 중소형 관련된 종목이 더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대장주가 떨어지게 되면 중소형주는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저는 이왕이면 대장주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상승과 하락의 그거를 비교했을 때도 또 2차 전지 안에서는 대장주를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태진 파트너 나오기를 눈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심택하고 에코프로 에이스 한번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심택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단기간 받았어요. 네. 가격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보시면 지금 심택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자리를 지켜주면서 PCB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은 좀 겪었고 다시 한번 2차 레벨업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택뿐만이 아니고요. 대덕전자 혹은 뭐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판주들 PCB 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추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PCB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추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택 같은 경우는 11월 6일 고점 찍고 나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진 이후에 지금 다시 재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만약에 이전에 수익 실현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전고점 전에 걷던 67,000원 충분히 한번 더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장동호 대표님도 지난주 퀴리오시스 맞죠? 네.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로틴하고 네. 에이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요 시간에 큐리오시스를 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에 막 100포인트, 네. 150포인트 네. 빠졌는데 이 종목은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운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목표가를 1차 7만 원, 2차 10만 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큐리오시스가 신규 상장한 종목이 바이오 셀 연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탄력이 붙으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차 목표가 7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한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올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10만 원대를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바이오 자체가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조금 더 흐름을 탈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티나를 또 말씀드리면 프로티나가 이 첫 번째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18,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뭐 8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네. 거의 수익률 한 200% 정도 돌파한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제가 AS를 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종가 부근이 만약에 5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눌렀다가 5만 원대 돌파하면 재매수를 제가 해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1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바이오 자체가 워낙 흐름이 좋고요. 근데 미국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500조인데요. 1,500조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두 개 합친 그 정도 시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꾸준하게 또 금리 인하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종목을 꼭 한두 개 정도는 보유를 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여러 가지 리뷰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도 과연 이쪽을 들고 오셨을지 두 분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장동훈 대표님 CMTX 가져오셨고요. 전태진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 장동호 대표님은 장동호 대표님 같은 종목 신규 상장주 중에 확 빠진 거 네. 지금 오늘 또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우리 전태진 대표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게 좀 시다가 오늘 좀 고개를 들긴 들었는데,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일단 결국 우리가 주가를 봐야 되는 거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 우리나라 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G20 참가를 위해서 출국했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G20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4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4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AI, 뭐 방산,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협력을 좀 강화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는 AI, 방산, 원자력에 대한 협력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집트는 뭐 방산, 인프라, 기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원전, 도로, 인프라, 보훈 이렇게 해서 MOU까지 좀 체결하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순방을 가서 방한하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결국 추후적으로 정책이 이어지고 이런 그 협상들이 이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어떤 실무 협상들이 이어질 건 말이에요. 그럼 그러다가 보면 아마 이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멘텀은요.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수출, 오히려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을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나 미국 트럼프 네. 행정부의 그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뭐 AI 관련해 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도 서명을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의 결국 원인이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0억 달러 정도, 약 120조 정도의 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원전을 8개 정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원전 종주국이지만 건설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그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기간 조정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그 라인대를 다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쯤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동호 대표님은 네. CMTX 앞서 큐로시스도 네. 상장 이후 쭉 빠지는 타이밍을 딱 잡았는데 좋았거든요. 네. 아마 좀 비슷한 그림 아닐까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가격만 틀리고 비슷하게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에 소모되는 실리콘 이쪽 파츠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업체고 1차 협력업체입니다. 최초이자 유일한 협력업체고 최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제나미 3.0을 이제 새로 출시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구글에 들어가는 TPU 이쪽을 TSMC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CMC X 이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협력 업체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미국에 뭐 해서 글로벌 유수 기업들하고 한 20여 개 정도하고 협력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해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약간 깔끔한 종목, 그다음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종목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가가 이제 92,000원인데 손절가를 저는 한 8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원, 2차 목표가는 17만 원. 조금 더 과하게 본다면 한 20만 원까지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주가는 모멘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입장에서 두 분 모두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로 짚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CMTX 확인해 봤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STE. ISTE요. 예, 예. 아, 요거 오늘 또 굉장히 호재가 확실했던 종목인데 요거 수익권이세요, 아버님? 아닙니다. 손질 되겠습니다. 아직 손실 중이세요? 예, 예. 오, 그럼 혹시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300원에 한 20% 정도 되는데요. 1,300원에 20%, 예, 예. 10,000원 넘었을 때 좀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은 계속 조금 빠지다가 오늘 그래도 손실 폭은 그래도 조금 줄었네요. 네, 오늘 좀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지 이게 제일 고민되시겠어요. 예,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나 이런 의향도 좀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전략이 궁금하세요? 예, 선생님께서 추가면서 고르시면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전반적으로 조금 전략을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가 한번 상담 예,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계속 빠지다가 오늘 모처럼 네. 23% 네,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와야 될 종목인지 새로운 시작이니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매수가가 올지 여부잖아요. 저는 충분히 매수가 오고 그 이상까지도 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을 추매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격대 왔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혹은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이 보시면 이제 반도체 풋클리너 장비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요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독 공급 체제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종목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2월 달부터 쭉 밀렸고 기간 조정과 바닥에서 한창 오랫동안 바닥에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던 종목들 보게 되면 2월 달부터 스물스물 4월 저점 찍고 쭉 올라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렇게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조금 소외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MD라든지 그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고 오히려 구글이나 브로드컴이 올라와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 이슈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가격대 1,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11,000원, 12,000원 사이에 매물벽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 11,000원,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상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5,000원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12,000원 가격대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좋은 거 많아요. 뭐 기판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뭐 액침 냉각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일단 지금 계속 추세가 살아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기회비용 면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목표가는 충분히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가총액은 이제 900억짜리 회사입니다. 덩치는 크진 않은데 어쨌든 연매출 한 3,400억에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거 이용해서 좀 정리 타이밍을 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IST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예. 좋습니다. 요거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실까요? 17,000원에 10%를 해. 17,000원에 10%요. 예. 제일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게 앞으로 언제 오르려고, 이게 뭐, 만 한 4,000원대 가면 또 밀리고, 5분에 네. 제일 많이 밀렸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면 뭐, 목표가, 이건 뭐 테마로 움직인다 하는 것인데. 요거요? 예. 예. 그렇게 조금 성격이 어떤지도 저희가 한번 봐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니까 전략 한번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많은 초입에서 왔다 갔다 오르지도 않고 그동안 또 하여튼 좀 많이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오르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지금 실적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연말이 된다고 해서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서 지금은 비중 조절이 좀 맞지 않을까. 저도 오픈 엣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헤매고 있길래 한 번은 갈 거라고 계속 관심 종목으로 쳐다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치고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시 제가 보여드리면 실적이 보면 영업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2022년부터 마이너스 200억 꾸준하게 올해도 뭐 비슷한 꼴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뭐 바뀌거나 그다음에 수주 물량이 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를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AI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하나가 딱 나와주면은 굉장히 좋은데 바꿔서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은 오래된 종목은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가 1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조금 평균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아침부터 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균 거래량이 하루에 5만 주, 10만 주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한 평균적으로 한 200만 주짜리 거래량이 나오면서 가격대를 13,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다 실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12,500원, 13,000원 라인을 돌파하면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15,000원, 1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비중 조절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가격대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결론은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연매출 한 200~300억에 1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매년 한 또 200~300억씩 나는 기업이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되거든요.
밸류상으로는 싸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감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에 달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가 가능할지가 애매하다 보니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가격대 적으셨죠? 13,000원, 뭐 12,500원 여기를 넘는지 한번 또 체크하시고 비중 늘리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네. 현대로템도 11월 들어서 자꾸 빠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하는지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9만 원이요. 9만 원이요. 그래도 네. 수익은 그래도 아직 보고 계시는데 이게 또 수익의 폭이 줄어들어서 걱정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하고 다른 거를 사야 될지 네. 아니면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만약에 매도를 하면 또 다른 거 관심 있는 쪽은 어느 쪽이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2차 전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전략일지 저희가 현대로템 전망이랑 같이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현대로템을 보면 역시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정식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한때 이 시장 주도주였었는데 그쵸. 지금 11월 들어서 그냥 매일 빠져요. 네. 매일 빠지고 다행히도 지금 문의 주신 분이 그래도 수익이 나 계신 상태고 근데 뭐 계속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팔았다 딴 걸 바꿔 타볼까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전태진 대표님, 네. 바꿔 탈까요? 어떡할까요? 일단 비중 축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왔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9만 원이면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네, 일단 네. 좀 다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 주도주였던 조방원 중에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 포함된 종목이겠죠. 철도 쪽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 보게 되면 그동안 K2 수출에 대한 부분들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제가 일부 비중만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순방 네.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인프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셔야 될 건 이게 지금 우주항공 쪽에도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네. 내일 새벽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방원 중에서 그러니까 매력도를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이 3등이에요. 그래서 조선 원전이면 조금 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현 구간대 지금 17만 9천 원, 그러니까 16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그러니까 수익 실현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2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0만 원 관련 그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근데 네. 만약에 1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이 있으니까 16만 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로템도 원래 연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내는 회사였는데요. 작년에 4천억 벌었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1조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좀 내년에 한 1조 3, 4천억, 내후년이면 한 1조 7, 8천억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다만 주가는 이걸 반영해서 미리 앞서 차트 보셨던 것처럼 네. 바짝 올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옆으로 좀 눕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금 반등 이용해서 좀 이익 실현하시고 또 제2의 현대로템이 될 만한 종목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체크하실 가격대 16만 원도 짚어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LNF 들어왔고요. 매수가 12만 6천 원입니다. 최근에 하락했다가 오르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LNF 이것도 지금 좀 쉬다가 다시 오늘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오늘 뭐 2차전지 다 같이 고개를 들었으니까 네. 올라올 때 팔아야 될까요? 버텨야 될까요?
저는 2차 전지는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중 갈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뭐 잘 나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이제 산업 캐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양이나 이런 쪽에 질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퀄리티는 좋지만 양적으로는 중국에 밀리고 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몇 개 기업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반등 올 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LNF가 최근에 10월 달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한 더블 정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계속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또 12월에 또 흑자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런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번에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올라가면 저는 두 라인을 봅니다. 14만 원, 15만 원 라인을 두 라인을 보고 그 부근에서는 일부 정도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15만 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 정도의 힘이 있을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시되는 그런 의문부호가 좀 많이 따르고요. 네.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차라리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들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대반등 구간입니다. 과거에 이 종목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차트장으로 보면 이게 만 원대 초반 하던 종목이 35만 원이면 거의 30배 이상이 상승이 나왔는 상태에서 2년 전에 또 거의 뭐 6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었는데요. 이 정도의 흔들림이 심하면은 산업적으로가 큰 어느 정도의 문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맹이 옥석 가리기를 좀 2차 전지는 이런 시점에서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종목들 오히려 뭐 LNF는 나쁘진 않은데요. 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LFP 배터리 이런 네네. 쪽에 집중하는 그런 좀 2차 전지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2차 전지가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분위기가 확 붙었었는데 지금 한 2달째 지금 쉬고 있거든요. 조금 아무래도 가격 부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쨌든 또 오늘부터 다시 또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단 장동호 대표님은 요번에 요 시동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